영어 공부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은 다 이미 찾아보셨을 거예요. 어떤 유튜브에 검색을 하고 책도 읽어보고, 심지어는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선생님들마다도 방법이 다 달라요. 뭐 문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 소리 영어가 제일 중요하고, 뭐 다 다르죠. 뼈대 없이 아파트를 지어봐요, 시멘트로만.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잖아요. 똑같은, 더 심해요, 영어는. 그 영어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수준이 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국내파 영어회화 공부법, 영어 공부법의 진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지더라도 뒷부분에서는 꽤나 디테일한 영어 스피킹의 원리까지 설명을 해드리니 놓치지 말고요.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Part 1. 방법은 목표에 달려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방법은 목표에 달려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인터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자, 이 펜을 나한테 팔아보세요 라는 거죠. 이 펜을 나한테 팔아보세요. 뭐 영화에서 나왔고, 뭐 구글 면접이라든가 대기업 면접 같은 데서도 한때는 많이 활용이 됐던 건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펜을 파는 방식이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펜을 내가 10개를 팔아야 돼요. 이 펜 10개를 팔아봐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지인들한테 팔아보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길거리에 가서 이제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팔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게 이 펜을 파는 방식이 될 거예요. 근데 100개를 팔아야 돼요. 100개를 팔아야 된다면 우리가 지인이나 길거리 판매로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하철을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방문 판매 같은 거를 가게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10,000개를 팔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당연히 이런 접근법으로는 택도 없겠죠. 10,000개를 팔아야 되는 게 목표라면 적어도 국내 한 온라인 쇼핑,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를 도전해봐야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SNS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1억 개를 팔아야 한다면, 이 펜을 1억 개 팔아야 된다면 대한민국 인구도 5천만 명인데 지금 1억 개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 온라인 쇼핑, 뭐 아마존 같은 거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목표를 달성할 때는요, 그 목표에 따라 방법이 정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어 공부도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다는 게 있겠죠. 영어 공부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은 다 이미 찾아보셨을 거예요. 어떤 유튜브에 검색을 하고 책도 읽어보고, 심지어는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선생님들마다도 조금씩 방법이 다 달라요. 자,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뭐 문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 소리 영어가 제일 중요하고, 뭐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유학을 꼭 가야 되고, 뭐 어떤 사람은 전화 영어를 해야 된다. 방법이 다 달라요. 자, 근데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요, 목표로 생각하는 영어 혹은 영어 실력이라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일단은 영어 공부를 하는 목표 혹은 그 영어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수준이 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봐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거를 제가 오늘 같이 좀 해드릴 건데요. 왜냐? 그거에 따라 공부법과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강의가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그게 결정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나의 영어 목표가 무엇인가? 자, 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런 분들이 왼쪽. 나는 스타벅스 커피를 영어로 주문하는 게 목표야. 미국에 가서 스타벅스 커피 주문하는 거. 음식점 가서 음식, 스파게티랑 파스타랑 스테이크, 뭐 웰던, 미디엄 이거야. 혹은 해외여행에서 물건을 싸게 구매하고 싶어. 영어로 호텔을 예약하는 거 이런 걸 하고 싶어. 어떻게 보면 다소 전통적인 가치관이죠. 사실은 거의 30년 전에 의미 있었던, 30년 전에 나온 영어 회화책을 보면 거의 여행 영어 이런 거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이나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 보니 그냥 평생 한번 갈까 말까 한 해외여행에서 영어 잠깐 쓰고 돌아오는 걸 목적으로 영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온 책들은 어때요? 이런 영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런 영어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요, 당연히 표현이나 패턴 위주의 속성 공부를 하는 게 맞겠죠.
음. 내가 스타벅스 커피 주문하는데 뭐 영어 발음의 원리, 발음 기호 다 배우고 문법, 어순 구조를 언제 다 배우고 하겠어요. 그게 더 비효율적인 거겠죠. 자, 그런데 나의 영어 목표가 오른쪽 거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영어를 좀 탄탄하게 쌓아서 직장이나 업무에서 좀 영어를 사용하는 쪽으로 가고 싶다. 장기적으로. 나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필요한 정보를 영어로 습득하고 또 사용하고 싶다. 뭐 구글을 검색하다든지 영어로 된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혹은 나는 자유롭게 영어로 좀 대화를 해서 사람을 좀 사귀고 싶고 인간적인 그런 소통을 하고 싶다. 혹은 나는 챗 GPT 같은 최첨단 기술을 영어로 된 데이터가 더 방대하니까 영어로 사용하고 싶다. 등등의 약간 더 깊이 있고 프로페셔널하고 방대한 영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당연히 표현이나 패턴 위주의 속성 공부로는 택도 없겠죠. 뭐가 돼요?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추고 원리를 이해하는 그러한 체계적인 언어를 익혀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내 목표가 그 정도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어 목표가 왼쪽에 가까운지 오른쪽에 가까운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동남아에 한 3박 4일 여행을 가고 싶어요. 태국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럴 때 오른쪽과 같은 것을 한 20개 정도 열심히 외워서 비행기에서 달달 연습해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by 어디 crop 카 뭐 이런 식으로 장소 어디로 가주세요. 어디 가세요. 뚜롱 by 직진 뭐 이런 거를 배울 수 있겠죠. 뭐 내가 마사지를 받고 싶다 안마를 그러면 뭐 낙낙 뭐 이런 거 뭐 세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를 배울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체계적인 문장 구조 발음 뭐 태국의 뭐 어떤 깊이 있는 뉘앙스 이런 것들을 배워가진 않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영어에 대입해 보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동남아 여행 갈 때 잠깐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서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방금 전에 그 태국어 같은 거를 배웠잖아요. 어떤 패턴을. 그런 거를 100개를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태국어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태국어로 된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고 이해하거나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뭐 뭘 읽어서 이렇게 슈퍼마켓 가서 태국어로 된 거를 뭐 이렇게 설명을 읽거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패턴을 100개, 200개 외운다고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영어 공부는 뭔가 이런 거 하루 10분 기적의 영어 이런 거를 하면 뭔가 영어 회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영어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무리 배워봤자 영어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요. 애초에 여러분의 영어의 한계는 여기까지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즉, 아까 그 3박 4일 잠깐 여행 가는 게 내 영어의 최대 목표치인 영어 공부 방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는 이런 패턴만으로는 정말 10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죠. 내가 무슨 패턴 강의를 뭐 6개월을 아주 열심히 했고 달달 외웠는데도 아직도 영어가 안 된다. 들리지도 않고 뭐 대화도 안 된다. 당연한 건데.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거를 우리가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다른 거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건데 영어는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왜? 이미 영어는 수십 년 동안 시장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영어가 됩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마케팅 광고나 이런 것들이 이미 30년 전부터 쭉 있어 왔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이미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한국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영어로 살짝만 제가 우리 말씀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뭐냐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결혼했어요라는 말을 뭐 영어로 배운다. 그냥 깊이 없이 배운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런 말들 있죠. I married, I was married, I'm married, I got married. 이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 말로 저 결혼했어요예요. 다 번역을 하면 저 결혼했어요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I married,
I was married, I am married, I got married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생겼죠. 그럼 영어로는 이게 다 다른 뜻이에요. 다 다른 상황에서 쓰는 다른 의미의 다른 뜻인데 이게 깊이 없이 그냥 야 이거는 나 결혼했어요야 이거는 나 결혼했어야 라고 그냥 외워요. 그러면 당연히 써먹을 수가 없고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그 패턴과 똑같은 거예요. 왜? 나는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married 여기는 과거형이거든요. 근데 과거형이라는 것이 언제 쓰고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알고 잘 안 배워본 거지. 그리고 I was married와 I am married인데 이건 비동사잖아요. 근데 비동사라는 것이 뭔지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it is 뭐 it is big 이런 거를 is 이런 거를 써봤지만 들어봤지만 is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정작. 그러니까 이런 근본을 모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동사라는 게 엄청 흔한 이제 엄청 기초잖아요. 근데 비동사라는 거를 모르다 보니까 뭐도 모른다? 이걸 안 배우니까 to be가 뭔지도 몰라. to be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to be. 우리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셰익스피어의 그 라인이 있죠. 그거가 영어로 to be or not to be거든요. to be or not to be. 근데 그런 거의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비동사가 뭔지 모르니까. 그럼 뭐도 몰라요? 그럼 당연히 being이라는 것도 몰라요. B-I-N-G 이것도 그냥 감이 없는 거예요. be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쓰이는데 영어에 이걸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근본이 없으니까. 그냥 패턴으로 외웠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쉬운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영어가 되겠어요? 절대로 영어 될 수 없고요. 조금만 더 어려운 거. 이건 진짜 쉬운 거고 뭐 가정법 같은 것만 가도 어떻게 배워요? if 뭐 과거 동사,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이러면서 막 외우고 있어. 가정법을. 그러니까 절대로 영어를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인 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걸 익히지 않고 계속 뭐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수능 3등급의 공부법, 토익 500점의 공부법 이상한 거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예시가 어르신들이 카카오톡을 하는 법이에요. 이거는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설명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를 좀 이용해 볼게요. 저희 어머니는 사실 아버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컴퓨터라는 거를 사용할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거를 들어는 봤지만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60대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나이가 많지 않으시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80대 이상의 그런 분들이라 쳐볼게요. 저 노인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자 진짜 이제 이런 인터넷, 컴퓨터 이런 걸 전혀 모르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분들이 카카오톡이라는 걸 하면요. 어떻게 배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카카오톡 목적은 뭐냐면 아들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아들한테 카톡을 보내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렇게 알려줘요. 자, 핸드폰은 이렇게 키는 거예요. 자, 여기 노란색 보이죠? 노란색 네모를 눌러요. 자, 그럼 여기 아래 왼쪽에서 두 번째 요거 말풍선 이걸 눌러요. 자, 그러면 여기 아들 이름이 있죠. 아들 이름을 눌러요. 하고 이렇게 자판을 치는 것까지 다 알려줘요. 자, 그런데 이분들은요. 인터넷이라는 일단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신 거예요. 인터넷이 뭔지 모르고. 자, 그리고 아이디, 뭐 계정 이런 거를 몰라요. 그냥 그런 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카카오톡 계정 이런 게 우리는 뭔지 알잖아요. 계정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그냥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냥 그림 찾기 하듯이 요 그림 누르고 요 그림 누르고 요 그림 누르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게 만약 카카오톡이 갑자기 업데이트가 됐다거나 뭐 아이디가 로그아웃이 됐다거나 이랬을 때 대처가 가능할까요? 전혀 당연히 안 되죠. 전혀 안 되는 거야.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껍데기만 배우면요. 그러니까 영어 그냥 뭐 패턴, 표현 이런 것만 이렇게 배운다거나 계속 그런 것만 수집해서 배우면 어르신들이 카카오톡을 하고 스마트폰을 하는 것과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도 하나를 준비했는데 요거는 따로 좀 틀어드리고 그냥 하이라이트 장면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요. TBS 시민의 방송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이 중에 한 장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한번 더 좋은 걸 사용해 보려고 바꿨는데 사실은 내가 사용할 줄 모르니까 젊은 사람 같이 다른 걸 기능을 모른다니까 이걸 할 줄 몰라. 진짜 멋쟁이로 살아요. 내가 나이가 70이지만은 국기된 경위일 때 이제 같이 태진한 줄 알았어요. 태진아. 하이라이트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너무 멋진 내가 젊게 살아 이러면서 어르신께서 사진을 보여주시려고 해요. 사진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 사진을 인터뷰를 하면서 보여줄게 하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한 장 계속 사진첩을 넘기세요. 그러면서 15분을 넘기세요. 15분 동안 넘겨서 그 사진을 찾으세요. 그래서 이거 누구랑 찍은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어르신께서는 우리는 사진을 이렇게 뒤로 가기나 뭐 앨범 이런 걸 누르면 한 화면에 사진 수십 개를 볼 수 있어서 스크롤 다운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사진을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넘겨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찾으려면 15분 내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데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성인 학습자 중에 영어를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왜? 근본을 모르니까. 근본을 모르고 계속 패턴 표현. 이러면 언젠가 되겠지. 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조금 세뇌를 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다? 제대로 하려면 결국 근본을 배워야 된다. 내 목표가 스타벅스 커피 주문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프리 토킹,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때그때 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말을 듣고, 이 듣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말만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만 TV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근본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뭔 소리냐? 야, 그거 또 심오하게 또 해야 되냐? 공부 그 너무 심오하게 그거 언제 파냐? 답답하다. 그러니까 나는 좀 속성 없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말이 근본 본질을 해야 된다는 말은요. 심오하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대한민국 어떤 사교육의 폐해입니다. 자,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충분히 체계적으로만 하자. 체계성을 조금만 쌓자. 그래서 영어에 정말 근간이 되는 뼈대를 좀 익혀놔야 된다. 이 뼈대가 없는데 아무리 뭘 쌓아봤자 모래성 쌓기밖에 안 된다. 그렇죠? 우리 요즘에 순살 아파트 이런 말 나오잖아요. 뼈대 없이 아파트를 지어봐요. 시멘트로만.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잖아요. 똑같은 더 심해요, 영어는.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장 기본 구조라든가 발음 법칙이라든가 학습 원리 같은 그러한 정말 필수 뼈대는 익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배운다고 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공무원, 편입시험, 수능에 나올 만한 아주 심오한 문법 뭐 이런 것들을 배우자는 게 아닙니다. 뭐 지나치게 꼼꼼한 문법 따지기 이런 거가 아니라 큼직큼직한 제가 강조드리는 syntax라는 것을 좀 배우자라는 거예요. 문법의 일부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발음 같은 경우도 발음 기호의 기초적인 발음 기호 한 15개 요 정도는 꼭 익히자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요. 이게 다 편견이에요. 실제로 요즘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분 중에서 그렇게 쓸데없는 문법, 쓸데없는 단어, 뭐 쓸데없는 그러한 것까지 가르치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요즘 영어 회화 가르치는 분들도 다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공부했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free talking 그리고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을 위해서는요. 너무 단순한 패턴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약간은 체계적으로 그러한 뼈대를 갖추는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아무런 이해 없이 카카오톡 그림을 찾는 그러한 할머니의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알았어 에서 그치는 게 대부분. 선생님 전 계속 따라 말하고 쉐도잉도 계속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말하기의 3단계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 국내파가, 즉 모국어 환경이 아닌 국내파가 영어 회화를 잘하게 되는 케이스는 정말 드물어요. 쉐도잉 낭독으로 왜 프리토킹 혹은 말하기가 안 되는지, 우리가 스피킹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말하기는요 장기 기억에 있는 것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지 나도 모르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즉